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최근 나스닥이 급등했지만 3일 연속 하락하면서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미국 시장의 변화와 예상을 해보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 과거 나스닥 지수 변화를 보고 앞으로의 나스닥 지수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9월의 미국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나스닥은 초반 상승장으로 시작하다가 장 마감에 0.87%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7%가 빠진 상황인데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왜 빠졌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이 무려 3.31%나 빠졌습니다.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소송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애플 자체 스토어인 애플 스토어에서 무조건 애플 결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에픽게임즈에서는 이게 불법이다라고 소송을 건 것이죠. 왜냐하면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는 최대 30%로 높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각 어플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어서 자체적으로 결제를 가능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즉, 애플의 매출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애플이 3.3%나 급락했고 그로 인해 나스닥 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8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8.3% 상승한 것으로 2010년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상품의 가격 변동을 대표하는 지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체 인플레이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심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 또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9월 말에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11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합의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수의 연준 고위 인사들은 최근 인터뷰와 공개 연설에서 연내 테이퍼링 시작에 힘을 싣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물론 제롬 파월 의장과 존 월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까지 연내 착수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런 움직임은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고용 회복세의 차질을 빚어진 상황에서도 테이퍼링을 늦출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나스닥은 어떻게 변할까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 나스닥의 차트 변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패드의 이장인 제롬 파월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2013년과 2014년에 했던 방식을 참고해서 할 것, 금리를 인상하기 훨씬 전부터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결국 과거를 참고하면 우리가 언제쯤 금리 인상을 할지, 테이퍼링을 할 수 있을지, 나스닥은 어떻게 변할지 대략적이나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4년 테이퍼링부터 나스닥의 차트입니다. 테이퍼링을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3차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1개월에서 2개월 차이를 두면서 말이죠. 보시면 13년 12월 말에 1차 테이퍼링을 시작했습니다. 각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당시에 나스닥은 빠졌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유지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3차 테이퍼링 시작 후 7.7%가 하락했지만 저점을 뚫지 않고 조금씩 상승하여 바닥에서 15.2%나 상승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현재 테이퍼링이 시작돼서 급락할 때 매수하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듯합니다. 3차 테이퍼링을 시작한 후 7개월 뒤에 드디어 패드는 양적 완화를 통한 채권 매입을 종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선언과 동시에 나스닥은 10% 급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장은 금방 적응했고 다음 금리 인상 발표 때까지 9개월간 저점에서 무려 23%나 상승하게 됩니다. 이 차트를 보면 뭔가 보이는 듯합니다. 바로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보시면 테이퍼링 시작 발표와 채권 매입 종류, 금리 인상 임박 발표가 있고 나서 1, 2개월 내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발표가 있은 후 어느 정도 하락하는 것을 보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발표까지 나스닥의 변화를 현재 나스닥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스닥 지수는 그냥 앞서 보여드린 비율로 변환한 것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느 정도 매수 타이밍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과거의 차트를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에 금리 인상 임박 발표가 있고 나서 6개월 뒤인 2015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으며 최대 19%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보시면 금리 인상 임박 발표부터 2017년까지 약 1년 반 동안 나스닥은 박스권을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양적 긴축이 시작돼도 나스닥은 44%가량 미친듯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박스권 기간이 일반 주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는 대형주를 매수할 때 특히나 이 박스권 기간을 중요시 보는데요. 대형주들은 박스권을 6개월이나 1년 이상 유지할 때가 많은데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제가 최근에 분석해드린 아마존, TSMC, 로키드 마틴 등이 그런 주식이었죠. 박스권에 있는 동안 그런 주식들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쌓아가다가 몇 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급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주가는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스닥도 1년 반 기간 동안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전 세계는 망하지 않고 회사들은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실적을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1년 반의 박스권 이후 단 1년 만에 44%나 상승하는 것처럼 이미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 기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잡기 힘듭니다. 아마존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마존도 계속해서 박스권 구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박스권 기간에 비해 상승 기간은 엄청나게 짧습니다. 즉, 박스권에 있는 기간 동안 상승 여력을 쌓아가다가 한 번에 폭발하면서 급등하기 때문이죠. 최근 아마존의 박스권에 있는 1년 5개월 동안 실적은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아마존도 곧 폭발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앞서 보여드린 금리 인상의 비율을 현재 나스닥 차트에 다시 반영해 보겠습니다. 테이퍼링에 이어서 보여드립니다. 만약에 최근 있었던 금리 인상과 비슷한 시점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23년 11월, 즉 21년 11월 테이퍼링이 시작된 지 2년 뒤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며 나스닥은 2만과 16,000 사이 박스권을 유지하다 2025년부터 1년 동안 44% 상승하여 거의 3만에 도달하게 됩니다. 역시나 이 나스닥 수치 또한 과거의 비율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봐보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나스닥은 상승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중간 분명히 조정도 오며 크게 하락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수 타이밍을 잘 노리고 있다가 매수해서 2026년까지만 가지고 계신다면 충분히 2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지수가 2배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초반에는 조정이 있을지 몰라도 금리가 꺾이기 시작하는 지점까지 크게 바라보면 71%나 나스닥이 상승해 있습니다. 주식은 시간을 돈으로 바꿔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버티기만 한다면 단 4년 사이에 자산을 71%나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분석한 자료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나스닥 지수가 아닌 페드의 공식 발표에 따라 지수의 변화를 보고 그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큰 변화에 따라 주식과 현금 보유량을 조절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나 이건 예상이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시니 제 자료를 바탕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투자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나 좋은 의견이나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